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폐에 대한 강의인데요. 이 폐가 사실은 바둑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묘미도 있고요. 사실 폐가 없으면은 바둑의 재미가 반감되죠. 이세돌 상하고 알파고 5번기 때도 알파고가 패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진 원인에 대해서 알파고가 패가 좀 약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알파가 한 100판 이상 세계 인류 고수랑 뒀는데요. 패싸움을 못하는 게 아니고 복잡하니까 패싸움을 좀 피해가는 겁니다. 패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거의 패를 피해서 둡니다. 그러니까 패라는 거는 이 얘기 자체가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서로 양보를 못해서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패싸움이 생기면은 어느 한쪽이 하여튼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게 이제 애로사항이 있냐면, 고수하고 수가 약한 분이 패를 하면 이거 무조건 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싸움의 세 가지 원칙을 설명드리는데, 이게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요. 그 패싸움의 원칙인데, 첫 번째 게 패는 패감이 많은 쪽이 이긴다, 이겁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지당한 얘기인데요. 패감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고수하고 패싸움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패는 상수가 이기는 게 아니고 패감이 많은 쪽이 이긴다. 이게 제일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손에 패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패감 쓰다 보면 손해되는 거고 당장 급하니까 막 쓰는데요. 이 손해패를 모아보면 나중에 패를 이겨도 적자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해패를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 세 번째 원칙은 비교적 가벼운 것 같아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때리는 패로 만들어야 된다. 패를 싸움하다 보면 내가 먼저 때려서 상대편을 잡을 수 있는데 입장이 바뀌어서 잘못해서 상대한테 내가 거꾸로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원칙을 먼저 설명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이제 두세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원칙을 오늘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때리는 패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요, 이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양이 상당히 심각하죠? 수상전인데요. 흙은 보통 여길 둬야 되겠죠? 여기 안 두면 유감무가 되니까 둬야 되는데, 이제 두면은 단수를 치겠죠? 일단 때립니다. 때리는데 백한테는 딴 데 백감 안 쓰고, 이제 딴 데 쓰면 만패를 할지 모르니까 이걸 때리는 백감이 있어요. 자체 때리는 백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흙이 단수를 쳐야 본격적인 패가 되는데, 누가 먼저 때립니까? 이 경우는 백이 패를 때리게 돼요. 이렇게. 그게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먼저 때리면 웬만한 다른데 작은 패는 안 받고 해결해 버립니다. 상당히 크죠? 흙이 먼저 때렸다고 하면 흙의 입장도 백이 제법 큽니다. 짭짤해요. 그래서 딴 데 웬만한 패는 안 받고 때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먼저 때리는 패로 만들어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보시죠. 이 장면이었는데요. 흙이 여기 이제 수상전을 위해서 수를 메우니까 몰아서 때리고, 나중에 보니까 백이 먼저 때렸어요. 흙이 먼저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여기를 먼저 쳐요. 먼저 치면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쳐놓고 이렇게 두면 이제 메워서 패를 하는데, 이번엔 흙이 먼저 때리죠. 이래서 이제 흙이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또 때리면 되죠.
지금 돌이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그 중량감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대마수상전도 있어요. 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마수상전이 됐을 때는 바로 승부가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먼저 때리는 패를 만들려면 그대로 몰면은 흙이 패감을 먼저 패를 먼저 때리지 못하는데 여기 단수를 먼저 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매운 거 다시 비교해 보시죠. 몰고요. 때리는데 백이 여기 때리는 패감이 하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전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그때 백이 먼저 때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순이 상당히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원칙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원칙은 패감이 많은 쪽이 이긴다고 했는데요. 이 패에서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패감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가 패감을 써서 상대가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걸 모른단 말이죠. 네? 크기를 몰라요. 네? 아,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 패감을 쓰는데 상대편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 화를 내는 분이 가끔 있죠. 네? 그럼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때려버리면 되겠냐. 거기에 흔한 데 앉으시고요. 자료 하나 보시죠. 패감을 썼는데 안 받을지 받을지는 패감의 크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상세히 더 설명드리는데요. 일단 이 패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세면 됩니다. 돌수를 세면 돼요. 흑돌이 지금 6개죠? 백돌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은 6개, 백은 9개. 그럼 더하면 15개죠? 네, 15개요. 그러면 여기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의 수가 15명. 그럼 곱하기 2하면 30집 정도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프로들은 더 엄밀하게 정확히 시지만요. 한 집까지요. 대충 그 정도 세면은 정확히 세게 되는 겁니다. 돌수만 쉬어봐도 한 30집이다. 네?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둬서 이제 안 놓으면 죽죠? 근데 안 받아서 이렇게 잡으면 몇 지쯤 될까요? 요게 이제 돌수가 5개죠? 5개고 공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보통 이렇게 쉬는 겁니다. 여기는 공배가 하나도 없어서 돌수만 쉬는데 공배가 있을 때는 공배도 같이 쉬어주면 돼요. 보통 지금 9개, 뭐 10개 이렇게 되는데 한 20집 된다. 이 모양을 명확히 얘기하면 이제 22집인데 다음에 끝내기까지요. 이걸 젖혀있는 끝내기를 했다고 보면 이 백이 살아있으면 이 끝내기를 백이 할 수 있거든요. 백이 받았다고 할 때는 이 끝내기 백이 걸리라 사실은 아까 본 것보다 돌수가 더 많은 거죠. 거기까지 감안을 하면 이 20집에서 한 22집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30집쯤 된다 그랬죠? 돌수 15개요. 이거는 한 20집. 그러면은 이거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이게 크니까 100은 안 받고 때릴 겁니다. 요건 죽이고요. 벌써 기분으로도 여기 5개 아닙니까? 잡아먹은 게 6개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죽을 위험도 있으니까 이거 때리고 너는 이거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까 그 얘기하셨는데 안 받고 때리면은
왜 안 받냐고 한번 미리 얘기해야지 그런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횟감의 크기를 잘 계산해서 쓰셔야 되고요. 상대편이 안 받으면 그럼 나는 이거 대가로 이거 잡는다. 그래서 충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횟감의 크기를 아는 게 굉장히 그 패싸움 할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패싸움 할 때 패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차츰 자세히 더 설명드리겠어요. 패싸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한번 보시죠. 수상전인데요. 지금 흑이 선수로 수상전을 하면은 이제 이런 진행이 됩니다. 바깥에부터 보통 메우는 거죠. 여기 하나 돌이 돌이 있죠. 이렇게 바깥에부터 메우는데요. 여기를 이제 메우게 되면 흑이 먼저 때리죠. 이거 상당히 커요. 이것도 12개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20넉집 정도 되는 패입니다. 근데 어쨌든 흑이 먼저 때리니까 뭐 작은 거 썼을 때는 흑이 패를 해결하겠죠. 이게 가장 원칙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패를 먼저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의 수를 줄이는데 뭐 여기도 한 수 줄이는 거고 여기도 한 수 줄이는 거 아닙니까? 한 수 줄었죠? 그래서 바둑 두시다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여기 뒀다 저기 뒀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안쪽의 패는 먼저 때리면은 악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것은 수상전의 원칙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수상전의 원칙을 이전에 설명드렸는데 바깥에부터 공배를 메운다 그랬죠? 여기서 안을 메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서로 공통되는 이 안쪽 공배를 메우면 이거는 그냥 단수 쳐서 죽어버리죠. 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뒤로 쳐서. 그러니까 이 안쪽 공배를 메우는 건 수상전의 금기사항이죠. 굉장한 자충이 되거든요. 흑이 메웠을 때 백도 여기 한번 더 봅니다. 예? 예? 실제는 절대 이렇게 안 두시지만 이렇게 단수 쳐서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수상전의 기본 중요한 원칙이 공통공배는 자충이니까 절대 먼저 두면 안 된다. 자충이 되는 거죠. 이 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갖고 있는 공통되는 패요. 이것도 요런 데 메우는 것처럼 먼저 때리는 게 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왜 해로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그냥 메웠더니 흑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됐는데 안에부터 먼저 한번 때려 봅니다. 근데 때리면 백이 메우겠죠? 흑도 메우고요. 백이 메웠을 때 이제 흑이 메워서 단수를 치면 백이 먼저 때린다. 그러니까 아까 미리 때려놓은 수가 악수죠. 미리 때리면 해롭다 이겁니다. 먼저 때릴 수 있는 거를 백이 먼저 때리게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패가 있을 때는 항상 나중에 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깥에부터 메우고 두면은 흑이 먼저 때리는데 두다가 뭐 여기 뒀다가 이렇게 메우면 또 그때도 심지어니까 하나 때려보면 이게 악수다 이거예요. 뒤를 메운 다음에 때리면 먼저 때려서 좋은데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나 때려봅니다. 수를 줄이니까. 이 경우는 악수가 돼요. 이렇게 막아서 흑이 단수를 쳐야 되는데 백이 때리게 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패 또는 가운데 있는 공배는 수상전 할 때 가장 나중에 정리를 하는 게 정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외부부터 메우면 먼저 때리는 패가 돼서 수상전에 아주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쪽 형태 한번 보시죠.
수상전의 원칙을 세 가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팩감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 팩감을 판단하려면 팩감의 크기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손해패를 쓰면 안 된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하죠. 세 번째, 먼저 때리는 패를 만들어라. 여기나 여기서 설명드렸죠. 이 형태 보시면 여기가 패입니다. 요 패 치면 흙이 다 죽죠? 요 패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때리는 흙이 두면은 살죠? 흙이 두면 사는데 백이 두면은 딴 데 어디 패감 쓰면 이어서 다 죽죠? 요 패 크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이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죽죠? 그러니까 10집입니다. 그 여기 집이 2집 100집이 되죠? 12집이에요. 흙이 때려서 살면요. 여기 2집이 생기죠? 그럼 100이 때리고 이으면 12집인데 여기 때린 게 하나 있어서 이제 10석집이고 흙이 이으면 2집이니까 이건 15집짜리예요. 15집이요. 아까 이런 장면에서 대충 쳐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저 경우도 공부에다 이렇게 메워져 있는 거로 생각하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요. 그냥 쳐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죠? 6, 7개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15집쯤 된다. 15집 크기예요. 15집 크기인데 이제 팩감 쓰는 방법을 한번 보시죠. 흙이 여기를 이제 잡자고 하면 아까 이 크기는 이제 20집에서 22집 된다고 그랬습니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때립니다. 다음에 이제 베개 팩감을 쓰는데요. 15집이니까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거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크기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아먹으면 4점을 잡았으니까 8집이죠? 4개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흙이 받으면 2개 잡았으니까 4집에다 이렇게 5집. 그러니까 10석집짜리죠. 그럼 아까 여기 계산이 대충 쳐봤는데 15집인데 이 10석집짜리를 안 받으면 이건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왜 그러냐면 100은 딴 데 이런 데 잡을 흙은 이런 데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잡을 수 있는데 요거 흙은 받아야 됩니다. 요거 받고 저 큰 거 잡아먹으면 훨씬 이득이죠. 10석집짜리 썼을 때 100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팩감 쓰는 요령 중에서도요. 이제 100이 때렸는데 흙의 입장에서는 저기 패를 자꾸 써야 되고 흙이 때리면 100은 이쪽 팩감을 써야 되는데 이제 요렇게 해서 때리면 팩감이 계속 안 되죠. 요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요. 보통 성격 급하신 분은 막 이렇게 당장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요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먹어도 되죠. 받으면 이제 패를 하는데 다음에 요 팩감이 또 되죠. 팩감이 더 납니다. 때리면 또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요것도 한 10, 짭짤해요. 5개 잡으니까. 이렇게 팩감을 쓰는 요령도 이렇게 키워서 쓰면은 훨씬 팩감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색감 두 번째 원칙에 손해패 쓰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는 손해패가 별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요. 그런데 이쪽도 보시면 베개 입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수가 훨씬 커요. 이쪽보다 훨씬 팩감이 큽니다. 요 넉점 잡고 이 석점이 살아가는 게 훨씬 크죠.
그렇지만 이 나가는 건 엄청난 손해패입니다. 보통 이런 거 나가는 게 한 5집, 최악 5집은 손해예요. 굉장한 손해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감은 될 수 있으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손해패를 쓴 다음 패감은 뭐 이런 패감이나 이런 패감은 그렇게 손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패감을 쓰는데 이렇게 두면 때려서 더 이상 패감이 없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늘려 죽이는 수를 생각하면 다음에 패감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감 쓰는 요령 중에 이렇게 쓰는 요령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먼저 나간 이 수는 일단 5집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100은 쓰는 게 좋은 겁니다. 이쪽부터 쓰고요. 100이 때릴 때 흑도 여기 패감이 있죠? 네,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때리면 네, 여기 쓰지 말고요. 네? 이거 엄청 손해입니다. 여기 좋은 거 있어요. 여기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부터 쓰고요.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뜨고 다음에 흑도 패감을 쓰는데 이렇게 젖히는 것은 약간 손해입니다. 네? 다음에 한 점 죽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패감 쓰고 이렇게 때리면 될 수 있으면 요거는 나중에 써라 이겁니다. 요거 쓰는 거죠, 요거. 네? 그래서 요거 받으면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손해 없는 좋은 패감이 하나 있죠? 이거요. 손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패싸움을 하면 다음에 100은 다른 데 어디 가서 패감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 패감이 마땅치 않으면 이 손해패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 5집 손해거든요. 아까 여기 패가 몇 집 크기라고 했죠? 15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패를 때리고 이어야 되는데 15집 먹는데 여기 5집을 이미 손해보면 잡아먹어도 10집밖에 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 5집 이런 손해패를 2군데쯤 쓰면 10집 손해를 봐서요. 이거 전부 잡아먹어서 15집 이득 봤는데 이미 10집 손해를 봐서 그야말로 아까 제가 얘기한 본전이 안 나오는 겁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패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손해패 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흑의 손해패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감을 쓰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성격이 급하시면 아예 화끈하게 들어가 버려요. 네? 화끈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게 딱 때리면 한 패는 통쾌하게 썼는데 다음에 패를 때리면 이 패감이 더 이상 계속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도 죽으니까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정수고 이건 엄청난 손해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패감도 보시겠어요? 이렇게 빠져서 단수 치면 한 집 없어지니까 죽거든요. 근데 또 성질 급하신 분은 이렇게 예? 화끈하게 들어갑니다. 이 화끈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톡 때려 먹어서 이 자체도 이쪽이 무너져서 엄청난 손해예요. 이쪽이 뭐 흙돌이 있다면 이 집이 굉장히 젖히면 다 무너지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 패가 15짜리 패인데 이런 손해패를 쓰면 흙도 굉장히 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때는 뭐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잡는 맛이라고 어떻게든지 패는 나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아낌없이 손해패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손해패는 절대 그 마지막 경우에나 쓰는 거죠. 그 전에는 손해가 안 되는 패를 써야 됩니다. 이 손해패 의미를 얘기했는데 이런데 집어넣는 게 손해라는 건 다 누구나 알고 있죠. 이렇게 나가서 보태 죽이는 것도요. 이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 경우도요.
사실 이렇게 빠지는 게 뭐 큰 손해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은 여기 흙이 이렇게 있을 때 얘기고요. 근데 바둑 두다 보면 이쪽에 백집이 좀 생겨 있을 경우 있어요. 이쪽 부분에 백집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경우 있으면 이 경우에 빠지면 팩감이 많이 나는 거죠. 다음에 들어가고. 근데 여기 돌이 있으면 이런 끝내기를 당해요. 이렇게 톡 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단이 안 되죠? 이렇게요. 다 부서집니다. 이런 경우 빠지는 것은 굉장한 손해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패가 사실 좀 어렵게 생각되는 게 그 판단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세 가지 원칙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일 원칙이 팩감이 많은 쪽이 패를 이기는데 팩감의 크기를 잘 계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런 손해패. 혹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빠지는 손해패가 되죠? 또 이런 손해패. 한 5집, 뭐 그 이상 손해죠. 여긴 들어가는 수가 되면. 이런 손해패를 될 수 있으면 쓰면 안 된다. 여기요? 여기요? 아, 여기요? 여기, 여기서 죽었는데, 이렇게 나가면, 이게 굉장히 손해예요. 이게 한 5집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죠? 이 잡는 수는 이렇게도 되죠? 이래도 잡고, 이렇게도 잡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둔 거거든요. 확실히 손해패죠? 일로 쳐야 되는데 일로 쳐서 때리게 해서 손해패가 되는 겁니다. 축 나가는 게 큰 손해거든요. 축 나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얼핏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인데 그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두시면 패싸움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